습관이 부르는 질환,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이화여대 서울병원 소화기 내과 태정현 교수님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네, 최근에 저를 찾아오신 60대 여자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지 30분 정도 지나면 상복부에 불이 난 것처럼 화끈거리고 답답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예전부터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더 자주 생기고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특히 식사 때마다 증상이 심해져서 처음에는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서 소화제를 먹었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으셨다 그러고요. 증상 물어보고 검사해보고 했더니 바로 이분을 괴롭히는 주범은 위식도 역류질환, 그중에서도 역류성 식도염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역류성 식도염은 굉장히 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불편한지는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워낙 흔한 질환이라서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방치하게 되면 삶의 질을 또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흔하지만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질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역류성 식도염은 위에 있어야 되는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가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지나서 위로 들어가는데요. 강한 산성의 위산이 나와서 음식물을 소화를 도와주게 됩니다. 하지만 식도는 이와는 반대로 위와는 달리 강한 산성을 견디지 못하도록 만든 장기이기 때문에 화면처럼 강한 산성의 위산이 식도로 역류를 하게 되면 식도의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역류를 막기 위해서 식도와 위 사이에는 음식이 다시 역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하부식도 괄약근이라고 합니다. 네, 정상일 때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왼쪽 그림처럼 식도와 위 사이가 조여져 있어서 위에 있는 음식물이 다시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주지만 묶은 것 같다. 네,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이 조인근이 느슨해지거나 또는 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위산이 식도로 쉽게 역류하게 되고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이 고장나서 열려 있으니까 위산이 이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왼쪽은 하부식도 괄약근의 지혜 역할을 잘해줘서 위산이 역류하지 않는 정상 식도의 모습이라면 오른쪽 사진은 역류 때문에 식도 점막에 심한 염증을 동반한 역류성 식도염 사진입니다. 아유 이게 그냥 계속 열려 있다는 거네요. 아유, 네네. 이걸로 보니까는 더 잘 알겠는데. 맞아요. 생채기도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이러면은 진짜 산이 너무 세니까 증상도 엄청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흔한 게 가슴 쓰림 그리고 식물이 역류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증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역류성 식도염 증상인지 모르고 넘기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증상이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를 테스트하는 건데요. 총 6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역류를 시사하는 가슴 쓰림 또는 신물에 올라오는 증상, 수면이 방해되는 거, 제산제나 위장약 같은 거를 복용했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일주일 동안에 아예 없었다면 0점, 하루라도 있었다면 1점, 한 2에서 3일 정도 있었다면 2점, 그리고 나흘 이상 있었다면 3점으로 계산을 하고요. 반면에 역류와 증상이 적은 명치의 통증이나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일주일 동안 아예 없었다면 3점, 하루라도 있었으면 2점, 2에서 3일 정도 있었으면 1점, 그리고 4일 이상 있었다면 0점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점수를 더 높게 줘야 되고 5번과 6번은 많이 발생하면 오히려 빵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치 통증하고 메스꺼움은 반대예요. 네, 전형적인 증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합산해서 6가지 항목을 다 합산했을 때 8점 이상이라면 역류성 식도염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겠고요. 이런 증상 말고도 사실은 위산이 식도로 넘어와서 목이나 성대까지 올라오게 돼서 자극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변하거나 기침이 나거나 이물감이 있거나 인후두가 부었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 궁금한 게 명치 통증이랑 메스꺼움이 발생을
하는 거면 이거는 역류성 식도염의 주된 증상이 아닌 거예요. 예, 주된 증상은 아닙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0점으로 하고 1번부터 4번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역류성 식도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역류성 식도염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원인이 바로 음식입니다. 커피나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하부 식도 괄약근의 수축을 방해해서 더 역류가 잘 일어나게 되고요. 또 우리가 탄산음료를 먹게 되면 가스가 위에 차기 때문에 팽만해지면서 복압이 높아지고 더 역류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또 뭐 포도나 파인애플, 귤, 오렌지와 같은 그런 신과일, 또 맵고 자극적인 그런 음식들은 식도의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빵이나 국수 같은 밀가루 음식 좋아하시죠? 네, 소화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위산이 오랫동안 위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역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이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은 이런 음식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저요 지금 오늘 아침에요 여기 있는 거 4개나 먹었거든요. 가방에 빵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 먹는다고 다 역류성 식도염 걸리고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음식들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혹시 너무 많이 드시진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원인은 술과 담배입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는 위와 식도 사이의 그 문 역할을 하는 하부식도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들고 또 위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더 위산 역류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침의 분비를 줄이는데요. 사실 침은 역류한 위산을 좀 중화시켜줘서 씻겨 내려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씻겨 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식도의 연동 운동도 떨어뜨리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역류가 더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비만도 문제인데요.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배의 압력이 즉 복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압이 위를 누르는 형태가 되어서 위 안에 있던 음식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쉽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조금만 감량하시더라도 사실은 복압이 낮아지고 역류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를 압박하니까 이게 이렇게 역으로 올라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원인이 복압을 증가시키는 그런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네. 네, 밥 먹고 누우시는 거 좋아하시죠? 이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지금 아침 식사하시고 소파에 누워서 아침마당 보시는 어머니들 계시죠? 네. 예, 그런데 사실은 식사 후에 3시간 정도 이내에 눕게 되면 음식이 아직 위에 차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비롯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게 되고 따라서 눕거나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또 꽉 끼는 옷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복압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역류가 더 잘 일어나게 되고요. 엎드려 자는 자세 역시 배를 누르게 되고 복압이 증가되게 돼서 역류가 더 잘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격한 운동을 하는 거 역시 문제가 되는데요. 복압을 증가시키는 그런 민몸 일으키기, 누워서 근력 운동하고 달리기 이런 것들이 모두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꽉 끼는 옷이면 옷 사이즈를 잘못 시킨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과격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과격한 운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날씨가 풀리면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식사 후에 운동하게 되면 역류가 더 심해지니까 적어도 3시간 이상 공복 후에 운동을 하시거나 아예 공복으로 운동을 하신 다음에 식사를 그 이후에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원인을 제거하는 게 우선일 거고, 근데 역류성 식도염은 이거 치료가 좀 쉽게 될까요? 예, 요즘 워낙 약이 좋아져서 사실 역류성 식도염은 대부분 약으로 호전이 되는데요. 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계속 재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잠을 주무실 때는 왼쪽으로 눕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위의 모양 때문에 그런데요. 왼쪽으로 눕게 되면 역류가 조금 더 적게 발생을 하고요. 또 주무실 때 상체를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살짝 올리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네, 이때 베개로 머리만 올리시게 되면 오히려 비만하신 분들은 배를 누르는 형상이 돼서 역류가 더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올리기보다는 그림처럼 상체를 완만하게 올리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주 허리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베개를 이용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복식 호흡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은 아시는 것처럼 아랫배를 이용해서 숨을 쉬는 방법인데요. 코에 숨을 들이셔서 아랫배가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다시 내쉴 때 배를 꺼트리는 운동으로 횡격막을 강화시켜줘서 역류 하부식도 괄약근을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히 식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속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는 게 중요하고 식후에 과격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밀가루나 탄산음료처럼 역류성 식도염 유발하는 음식을 가급적 줄이시고 술, 담배 역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평소 생활 속에서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증상 완화와 식도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우 티버스로도 참 많은 의견이 올라왔어요. 많이 오셨네요. 네. 아침마당 애청자님께서 예. 엄진 아나운서님 말에 뜨끔했다고 밥 먹고 누워서 보다가 바로 일어났다고. 저는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사랑님께서는 외래 때마다 보던 교수님을 아침마당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하셨고요. 아이미직님께서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하루 종일 기침을 하는데요. 면과 빵이 제 주식인데 요즘 자제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걸 못 먹으니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아우. 관리 잘하셔서 또 즐기시면 되죠. 그러니까요. 아유 그리고 또 예. 궁금한 점을 또 올려주신 분도 질문이 계세요. 왔습니다. 이게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하면 식도암이 되기도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네, 역류성 식도염은 사실 식도암과의 관련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서 식도암 발생의 위험은 일반인들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상관관계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오히려 반복적인 그런 위산 자극 때문에 식도에 염증이 계속 생기게 되면 식도가 좁아지는 식도 협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식도에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심내혈관 질환들이 있어서 항혈소판제, 항응고제들을 많이 복용하고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출혈이 생길 수 있으니 좀 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도 협착이 발생하면 음식이 잘 안 내려가나요? 네, 음식에 걸리는 증상으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야, 진짜 이 먹는 즐거움을 빼앗는 이 역류성 식도염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세 번째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